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첫 시간은 늘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지금 15년 넘게 했는데 첫 시간이 제일 떨립니다. 떨리게 보이나요? 전혀 안 떨리게 보이죠. 떨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재 객관식 문풀 교재 보라 색깔 이제 교재고요. 그 교재의 105쪽입니다. 105쪽. 105쪽부터 이제 정리할 거고요. 우리가 총 오늘 OT니까 첫 시간은 총 8번 만나자. 알겠죠? 총 8번 만나고, 주 2회. 일단 주 2회 수업을 기본으로 하고요. 수요일하고 이제 금요일 날 만나면 됩니다. 자, 만나면 되고, 10시. 현장생들은 이렇게 만나면 되고, 인강으로 듣는 학생들은 편안하게 쭉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돼 있고요. 그 강의 계획서 보면은 이제 휴강 날짜가 좀 적혀 있습니다. 맞죠? 휴강 날짜 잘 활용하셔서 그때 가면 또 얘기해 줄게요. 막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때는 다 쉴 거고요. 추석 연휴 전에 금요일이 있어요. 맞죠? 추석 연휴 전에 금요일이 있는데 그때도 쉽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오늘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개강이니까. 자, 그러면 수금 요렇게 하고 제가 한번 이제 이거 주 2회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만날 때마다 제가 한 20문항씩 제가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20문항씩. 이제 평균 20문항이고 오늘 수업 해봐야 돼요. 해보면 되는데, 제 수업 들어서 알겠지만 문제만 풀진 않습니다. 맞죠? 제가 이론도 같이 정리해주고 이론 정리하면서 예상을 좀 해줄 겁니다. 요런 거 준비하면 됩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기본이죠. 풀이는 기본적으로 할 거고, 요런 거 중요합니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요렇게 해서 수업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요렇게 진행할게요. 알겠죠? 8번이 가볍게 10월 되면 종강입니다. 종강이니까 그렇게 한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상 문풀의 진도도 제목 보면 알겠지만 기출에서 제가 다루는 그 챕터랑 똑같아요. 뭐 전무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에서 제가 나누는 챕터명하고 예상 문제에서 나눈 챕터명이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챕터 뭐 진화체계면 기출에 가도 진화체계가 제일 처음에 나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도록 챕터명을 통일시켜 놨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합시다. 자, 1번. 자, 1챕터인데 이제 생물에 대해서 생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꼭 진화할 필요는 없고요. 체계라고 보면 됩니다. 체계. 체계는 이제 변리사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했을 때, 자, 1번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보자. 생명 현상이죠. 이제 생명. 자, 한번 적어 보면은 생명 현상. 그럼 요렇게 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내는 사람들을 좀 보면은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리사에서 다루는 이 생명 현상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거냐 하면 세포여야 돼요. 가장 기본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알고 이제 들어가야지 문제 풀 수 있고, 세포니까 이 세포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진핵세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원핵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핵과 원핵세포는 뭐다? 생명현상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얘네들은 괜찮은데 요 진핵도 아니고 원핵도 아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간체라는 게 있죠. 중간체라고 하든지 아니면 절대적 기생체라는 말을 쓰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요게 있잖아. 그렇지. 맞아, 요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체라고 하고 기생체라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는 진핵도 아니고 원핵도 아닙니다. 이제 공부를 조금 짧게 했는 학생들 또는 수험생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바이러스를 자꾸 원핵에다 넣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알겠죠?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세포죠. 세포입니다. 세포죠.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다. 그건 뭐냐? 바이러스는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단백질, 적어보세요. 단백질 덩어리다. 맞죠? 덩어리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적인 생물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변리사 시험에서 이제 그들이 쓰는 그런 수험적인 언어들이 있어요. 그 언어들을 제가 기출 때는 한번 쭉 다 가르쳐 드렸고 오늘 복습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갑시다. 생명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래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생명체들은 보기 같이 보면서 할게요. 뭐 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세포기 때문에 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극을 주면은 생명은 반응을 한다거나, 맞죠? 그 다음에 뭐 아니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복제를 하거나 전사를 하거나 번역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5번 체크 딱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자, 되겠죠? 그럼 이건 다 생명의 특성이 되는데, 자, 아닌 거 한번 볼게요. 단백질 결정으로 추출할 수 있다. 그럼 이 문장이 뭔지 알아야 돼. 이 문장이.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결정으로 추출한 또는 단백질 덩어리로 추출할 수 있다.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 옆에 적어 놓으세요. 이게 바이러스 얘기입니다.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생물이 아니고 적어라. 뭐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생물이라고도 합니다. 맞죠? 무생물. 뭐 중간체, 절대 기생체.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진액이나 원액에 들어가는 기생체다 이런 뜻입니다. 되겠죠?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정리 정도는 해주면 되고요. 1번의 의미는, 1번의 의미죠. 1번의 의미는 뭐냐면 바이러스는 뭐다? 그렇죠.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다. 바이러스는 뭐다? 단백질 결정체다. 이 언어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2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분류. 이것도 뭐 예상이 되는데, 가장 기본 컨셉이 이제 5개라는 게 있어요. 먼 개, 5개. 5개라고 하는데, 5개는, 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느냐면, 5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같이 공부합시다. 이것도 한다고 했죠, 오늘. 이론 정리도 하고, 예상도 하고, 풀이해 준다고 했잖아. 요대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액이 있죠. 자, 원액이 있고, 그 다음에 진액이 있습니다. 자, 되겠죠? 그럼 요렇게 한번 쳐봐. 그러면 이건 크게 이건 2개밖에 안 되잖아요. 5개를 만들어내야 돼요. 5개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면 우리가 원액을 뭐라고 하느냐면 원액을 나왔죠. 드디어 개가 나왔어요. 원액을 우리가 모네라 개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언어입니다. 수험 그 문제 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액이 있죠. 진액 같은 경우가 어떤 개가 있느냐 하면 원핵이 아니라 원생이죠. 원생 생물개. 오케이, 나왔다. 원생 생물개.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느냐 하면 균개. 또 나왔다. 균개 나왔고. 그 다음에 식물. 맞죠? 식물개. 오케이, 또 나왔다. 그 다음에 또 무슨 개가 있느냐 하면 동물개. 오케이, 또 나왔다. 맞죠? 개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나갈 때, 개 있을 때, 뭐 다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변리사 시험 칠 때, 원생 생물계가 어떤 게 있느냐면, 원생 동물계와 생물이니까, 맞죠? 네, 원생 식물계, 뭐 이렇게 나눠져요. 맞죠? 네. 그러면 예시만 좀 알면 피부에 와닿을 거거든? 들어봤죠? 살아오면서 뭐 녹조류, 맞죠? 뭐 갈조류, 뭐 이런 거 있잖아. 홍조류, 맞죠? 조류. 이 조류가 원생 식물계야. 이 진액입니다. 진액. 자, 그 다음에 원생 동물계는 뭐 이런 것도 들어봤죠? 살아오면서 유글레나, 맞죠? 유글레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메바, 맞죠? 아메바. 뭐 이런 거 있잖아. 요거는 원생 동물. 요게 다 어디 들어가냐면 원생 생물에 들어가요. 원생 생물. 요게 뭐냐면 진액. 요 정도 컨셉만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균계까지는 한번 정리해볼게요. 균계는 뭐냐면 세균이 아닙니다. 이 세균 할 때 그 균자가 아니고 이거는 이 균인데 이 균은 뭐냐면 곰팡이 뭐 이런 거 있잖아. 효모.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이런 거 버섯 됐죠? 요런 흐름. 그럼 끝난 것 같네.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이 모네라계죠. 모네라계는 이제 다른 나머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진정세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고세균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어디다가 이쪽에다가 넣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진정세균은 다시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뭐 그람 양성과 그람 음성.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자, 되겠죠? 요런 식으로. 고세균은 뭐 그람 양성, 음성 따로 이렇게 주로 나누진 않습니다. 진정세균 가지고 주로 이렇게 나누게 돼 있어요. 자, 되겠죠? 자,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오늘 문제에 맞게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5개에 대해서 물었죠? 5개의 개가 지금 나와 있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모네라게. 괜찮았죠? 네. 2번, 원생 생물계. 괜찮아요. 그 다음에 3번, 식물계. 4번이 아니죠. sorry. 이거 뭐죠? 3번이 아니고. 식물계는 몇 번 나왔죠? 4번이죠. 그 다음에 5번, 동물계. 그럼 이제 보세요. 그거 줄 거라. 미생물계. 이런 말이 없죠. 미생물계. 이런 말이 없고요. 만약에 나오면 이제 균계라는 말이 나와야 돼. 균계. 맞죠? 균계. 그래서 요 표현이 빠졌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균계. 그래서 미생물계라는 언어적 장치는 없다. 정답은 이제 3번. 이제 3번이다. 그래서 분류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나누니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3번 보자. 자, 3번. 자, 3번은 이제 지구. 지구가 이제 형성될 때, 뭐 지구과학은 아니고요. 생물학적 관점에서 지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대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내는 겁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한번 냈을 때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얘기 한번 해줄게요. 자, 이제 보세요. 문제 바로 풀기 전에 뭐 옛날 어릴 때부터 배웠죠.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A. 초기 지구. 초기 지구를 배웠을 때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맞죠?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게 뭐냐 하면, 초기 지구는 혐기성 대기였다는 게 일단은 받아들여집니다. 수험 시험 칠 때. 뭐 학자들은 지금 뭐 또 뻘소리 많이 합니다. 논문 이런데 보면 아니다 하면서, 산소 있었다 하면서 막 맞죠? 뭐 이쪽에 뭐 천주교나 기독교 쪽 뭐 이런데 뭐 또 보면 또 말 많이 있어요. 알겠죠? 뭐 무슨 소리냐 하면서. 처음부터 산소 있다 하면서 그렇게 만들었다 하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알겠죠? 시험 칠 때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시험 치면 됩니다. 혐기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산소는 거의 없었다고 그냥 보면 돼. 산소 없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제일 처음 사건이죠. 대기는 혐기성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 혐기성이니까 주로 뭐를 하는 거냐면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무기호흡입니다. 이제 무기호흡을 하는, 맞죠? 무기호흡을 하는 뭐가 있었냐면, 적으세요. 종속 영양 생물이죠. 자, 적으세요. 좀 이따가 이제 문제 풀 때 또 나옵니다. 종속 영양 생물이죠. 그러니까 종속 영양 생물에 의해서 이제 뭐가 딱 되느냐면 CO2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CO2를 흡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혐기성 대기에서 누가 있어요? 무기호흡을 하는 종속 영양 생물이 있어요. 얘네들이 뭐 한다? CO2를 발생을 해요. 자, 그럼 됐죠? 그러면 CO2를 발생을 하면은 요 CO2를 뭐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용하는 게 있어야 되죠. CO2를 이용하는 생물이 있어야 되는데, 갈로 치고. 요거 뭐겠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강합성을 하는 뭐가 있어요? 독립영양이죠. 맞죠? 독립영양. 요거죠, 요거. 강합성을 하는 독립영양 생물이 있습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뭘 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강합성을 하는 독립영양 생물 한번 생각해 보자. 뭐 했어요? 그렇지. 얘네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산소를 발생을 시키게 되고 EX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우리 기출할 때 내가 한 번씩 얘기했는데 요게 여러분들 뭐냐면 그렇지
지구 역사를 봤을 때 여기다가 식물을 넣으면 안 돼야겠죠. 식물이 이 기능은 하긴 하죠. 식물도 강합성 독립 영양 생물입니다. 식물도. 근데 지구 역사라는 문제를 풀 때는 식물이 바로 DT 나온 건 아니죠. 이렇게. 맞죠? 누가 이 역할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남세균이 했다고 하면 됩니다. 남세균은 그럼 뭐다? CO2를 이용을 해서 뭐 했어요? O2를 발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남세균은 독립영양이죠. 맞죠? 독립영양. 강합성 독립영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좀 지우고,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을 좀 설득시킬 거냐면, 요거 가지고도 또 문제 낼 수 있어요. O2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남세균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금방 했듯이 혐기성이죠. 혐기성 이 대기를 어떻게 바꿨다? 그렇지. 호기성. 호기성 대기로 바꾼 것을 물으면 누구 때문이다? 생명체 물으면 남세균이고 이렇게 바꾼 것의 근원이 되는 기체는 O2다라고 답변하시면 돼요. 객관식 문제 풀 때.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곧 알게 됩니다. D가 있어요. D. 자, D에 딱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O2가 발생을 했잖아. 그럼 이제 O2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UV죠. 자외선이죠. UV가 O2를 갖다가 이제 O2를 뭐 파괴한다고 해도 됩니다. 파괴. 이제 파괴하면서 그러면 이제 O2가 이제 O로 이렇게 쪼개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쪼개진 O도 있고 기존의 O2도 있을 거 아니야. 이제 O2가 뭐 많겠죠. 그러니까 UV가 모든 O2를 다 부수는 건 아니죠. 맞잖아. 그러니까 이 O2를 일부 O2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UV가 여기다 적으면 되겠네. 일부 O2를 파괴합니다. 그러면 O2가 아니고 OO가 되겠죠. 요 OO가 있죠. 그런 다음에 또 UV가 O2를 파괴 못한 것은 그냥 O2도 여기 있죠. O2 있고 여기 O가 있죠. 그럼 O2랑 O가 결합하면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파괴 안 된 거죠. 이건 파괴된 거죠. 이렇게. 맞아요. 이거 합쳐지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쉽게 생각합시다. O3지.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적으면 되죠.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오존층이 발생을 합니다. 예, 줄 거세요. 그러니까 순서를 잡을 때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UV가 일부 이 O2를 파괴하면 O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O하고 안 파괴되는 O2하고 또 결합을 하게 되면 O3가 되죠. 이게 바로 오존입니다. 그러면 이 오존은 지구를 코팅을 하게 돼 있어요. 지구 코팅. 맞죠? 지구를 코팅하기 때문에 원래 지구는 기본적으로 생명체들이 다 어디에 숨어 지냈어요? 원래 수생에 다 숨어 지냈죠. 이런 지구가 코팅되기 전에는 우주에서 나쁜 선들이 막 들어오잖아. 우주에서 막 선들이 들어오니까 이 육지에 있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오존이 없을 때는 물에 다 숨어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오존이 생겨서 지구가 코팅돼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뭐가 생기게 되느냐면 이제 스물스물 지구가 코팅이 됐잖아. 지구가 코팅됐으니까 이제 육지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이 아니라 육상이죠. 수생이 아니라 육상 생태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말할 때 항상 시험을 쳐야 되니까 시험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가 O2일 때는 뭐가 뭐로 변했다가 맞는 문장이냐면 혐기성이 호기성으로 변했다가 맞는 문장이야. 이거 잘 해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O3가 주어야. 오전이 주어가 되면 요 가지고는 무슨 말 해야 되냐면 혐기가 호기 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객관식 문제 풀 때 맞죠? 예. 수생이 육상 생태계로 변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후관계를 또 따집니다. 시험 칠 때는. 선후관계 따질 때 우리가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기억이죠. 혐기가 호기가 되는 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생이 육상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 순서 잡기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네, 순서를 잡아야 돼.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이것도 당연히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뭐죠? 오존이 먼저 있고 산소 O2가 있는 게 아닙니다. O2가 먼저 딱 되고 그 다음에 O3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요. 이와 같이 뭐 단순히 답만 찍는 게 아닙니다. 답 찍고 뭐 그러지 말고 맞죠? 이건 답은 그냥 찍으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 문제를 풀면서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출할 때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최대한 해줬어요. 기출만 푸는 게 아니고 기출 풀면서 이론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책
책만 가지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간혹. 해도 괜찮은데 강의를 보통 들으라고 합니다. 강의 들으면 내가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해줘요. 여기 해설지는 답만 해설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답 찾으러 갑시다. 답 찾으러 가면 일단 지구는 일단 시험 칠 때는 현기라고 시험 쳐야 됩니다. 알겠죠? 현기. 현기라 시험 쳐야 되니까 1, 2, 3번이야. 자, 그런 다음에 누가 먼저 증가하느냐 하면 이것도 순서 잡을 수 있죠. O2가 먼저 증가하고 그 다음에 O2가 아니고 CO2가 먼저 증가하고 그 다음에 O2가 되죠. 이것도 순서를 지금 물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요 순서를 물었는 거야. 그러면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대비할 수 있죠. 아,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순서 물을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맞죠? 여기서는 이거 물었죠. CO2가 먼저 증가하고 O2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괜찮았죠? 맞죠? CO2 증가하고 봐봐라. O2 증가하고 그 다음에 뭐다? O3야. 되죠? 이거 보이죠? O3. 이런 식으로 가니까 O2 증가, O3 증가니까 답은 몇 번? 2번으로 일단 가면 돼. 맞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예상 문제는 요걸로 흘러간 거야. 그러면 또 다른 예상 문제를 만들면 되죠. 어떤 요걸 가지고 만들면 되겠네. 이제. 맞죠? 그래서 호기성 대기가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상이 아니라 육상 생태계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지구상에. 알겠지? 그래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요 사건 먼저, 그 다음 요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낼 수 있느냐 하면 O2가 주오면 여기에 뭐가 오면 안 돼요? 수생과 육상이 오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O3가 오게 되면 여기에 뭐가 오면 안 돼요? 현기와 혹이라는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주어를 잘 매칭시켜야 돼. 뒤에 있는 소수로랑.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 3번 여러분들 것입니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이었어요. 자, 4번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지구 역사라든지 그 순서 잡는 게 나오는데 다 생물학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원. 자, 기원 적어보세요. 자, 기원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 자, 오파린 줄 거 말이죠. 오파린. 저 오파린. 과학자, 왠지 과학자 같죠? 과학자, 알겠죠? 과학자. 과학자가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내지는지를 이제 받는 것입니다. 이제 봤는데, 자, 이거는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파린. 뭔파린이야, 오파린. 오파린 가설이죠. 오파린 가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무기물이니까 쉽게 말하면 탄소가 없는 물질이라고 그냥 봅시다. 생물에서는 탄소가 없는 물질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탄소가 있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별표. 요게 이제 오파린 가설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기물이 있었고 이제 무기물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요 이후에 유기물이 나오는데 그 화학이나 유기 시간에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탄소는 상당히 중요하죠. 탄소는 옆에 있는 물질하고 잘 결합을 합니다. 탄소 다 배우죠. 화학 시간에. 그래서 이 탄소가 있으면 물질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복잡해질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무기물은 그런 능력이 거의 잘 없어요. 그 정도로 정리합시다. 생물에서는. 그래서 하여튼 탄소는 엄청 소중하다. 탄소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뭔가 복잡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탄소는 주변 물질하고 잘 결합을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이 좀 잠겨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탄소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파린은 뭐 딴 거 한 거 아닙니다. 이거지. 이 유기물들이, 쉽게 말하는 거야. 엄청 쉽게 그냥. 이 유기물들이 모여 있는 거죠. 유기물의 모임이죠. 그러한 이거를 방울이라고 해야 되겠죠. 유기물들이 모여서 이 방울을 이루는 거죠. 쉽죠. 이거를 갖다가 있잖아. 과학자니까 하는 일이 딱 한 가지잖아. 유식하게 말해야 돼. 유식하게 항상 이제 별것 아닌 말을 유식하게 말하는 게 약간 사이언스잖아. 그래서 그 글자 보세요. 그 글자 중에 제일 유식한 말, 보이는 거 하나 있나요? 1번에서 5번 선지까지 제일 유식한 말. 아세르베이트. 그래서 이제 코죠, 아세르베이트.
너무 쉽게 설명하나? 뭐 이렇게 좀 유식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무식한 설명은 아니죠. 맞거든, 사실. 이게 코아세르베이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 유기물들의 집단, 이 유기물들이 저희들끼리 이제 뭉칩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오파린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이거를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여준 거야. 이게 코아세르베이트야. 자, 그런 다음.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언어였고, 그 다음은 이제 이 3번하고 연결도 되는 거죠. 어떻게 연결됐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영양생물을 말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누가 먼저였느냐면, 자, 종속영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독립영양이 나왔는데, 여기서 잘해야 돼. 지구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산소가 풍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속영양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름을 하나 더 붙이면 혐기성입니다. 혐기성 종속영양이 먼저 들어서게 되고요. 얘가 아까 뭐 한다고 했죠? 얘가 CO2를 발생시키면 요거죠. 이 독립영양은 CO2를 이용을 하는데 뭐 한다고 했어요? 이거죠. 강합성하는 독립영양이죠. 얘는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에서 나옵니다. 남세균. 그 혐기성 종속영양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 글자만 알면 돼. 혐기성 종속영양. 뭐 한다? CO2 발생. 강합성 독립영양은 CO2를 이용을 해요. 남세균이죠. 그럼 얘는 이제 뭐 합니까? 너무 쉽죠? 얘는 O2를 발생시키죠. 그러면 오늘 선지는 없지만 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자, 됐죠? 요 얘기는 뭐냐면 이제 O2를 갖다가 이제 발생시켰는 거는 남세균인데,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거야. 이걸 이용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독립이 한번 나왔으니까, 종속영양입니다. 종속영양인데, 이건 어떤 종속영양이야? 산소를 이용을 하니까, 자, 빨간 색깔 들어야 되겠죠? 산소를 이용하죠. 이거 뭐예요? 됐죠? 이건 호기성입니다, 호기성. 호기성이죠, 호기성. 호기성 잡아라, 이거 호기성. 그래서 우리가 순서도 잡을 때, 자, 봐. 혐기성 종소, 강합성 독립, 그 다음에 호기성 종속영양.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봅시다. 정답은 몇 번이냐면, 그렇죠. 2번입니다. 2번. 알겠죠? 2번 체크하세요. 2번. 2번. 종속영양, 그 다음에 독립영양,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종속영양. 그렇게 적혀 있는 거 있으면 그거 찾으면 돼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문제를 또 낼 수 있는데 요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혐기성을 호기성으로 바꾸면 틀려요. 알겠죠? 여기도 호기성인데 요 자리에 혐기성이라 넣으면 안 됩니다. 좀 더 이제 난이도를 올릴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 난이도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또 보게 되면은 이 코아세르베이트는 이거 보세요. 이렇게죠. 코아세르베이트는 무조건 누구 다음에 와야 돼요? 유기물의 모임이니까 유기물 다음에 무조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유기물 다음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코아세르베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 5번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못 되는 겁니다. 코아세르베이트가 누구 앞에 있어요? 유기물 앞에 있죠. 이건 전혀 잘못된 선지죠. 유기물이 먼저 있어야지 그것의 집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암기를 연장시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아, 요런 내용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이러한 기원을 갖다가 따질 수 있구나. 그리고 이 기원에서 예상되는 거는 요 A, B, C죠. 요 순서입니다. 요게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예상되는 거. 지구의 진화, 기원에 대해서 충분히 생물학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정리해 두시고, 특히 강합성 독립은 여기서 누굴 말한다? 식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세균을 얘기한다. 그거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정리 정돈 하시면 되고요. 관련해서 우리 뭐 종합반 학생도 그렇고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지금 양질의 문제를 한 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복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도 또 예상 문제를 또 올리겠습니다. 요것만 하면 또 약간 또 갈증이 있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갈증, 맞죠? 갈증이. 그러면 이제 이온 음료를 마셔야 되는데, 이온 음료를 갖다가 제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건 또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오늘 수업하는 거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자, 그 다음 계속 좀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만날 때마다 그 1, 2, 3교시를 통해서 한 20개 정도 정리를 이렇게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각 교시마다 한 6, 7개 정리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언제 실지 대충 각 나오죠? 지금 4개 정리했으니까 한 6, 7개. 한 7개 정리하면 쉬고, 그럼 또 7개 정리하고 쉬고, 7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알겠죠? 자, 갑시다. 자, 2챕터. 자, 2챕터 봅시다. 자, 2챕터에 보면은, 좀 더 짧게 적으면 생체 분자라고 적으면 되겠죠? 맞죠? 생체 분자. 여기서부터 또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생체 분자라고 이제 하는 것은 어떤 구성 요소를 이제 묻게 되어 있습니다. 뭐 결합도 나오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생체 분자고 있고, 사실은 2하고 3챕터가 계속 연결될 겁니다. 3도 지금 제목 보면은 3챕터도 구성 분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 3은 사실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거의 연결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연결돼 있다. 그래서 2하고 3챕터는 거의 연결돼 있다. 그 정도로 컨셉 잡고 진도 한번 나가볼게. 알겠죠? 그래서 연결돼 있다. 2, 3챕터는 연결돼 있다. 그래서 여기는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구성. 그렇죠? 생체 분자 구성. 됐죠? 자, 갑니다. 자, 1번. 자, 1번에 보니까 잘못된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라보지 뭐. 자, 보면은, 자, 1번부터 한번 해보자. 1번 보니까, 생물의 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유사한 화학 반응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유사한 화학 반응이 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화학 반응이라 줄 거세요. 그 효소가 있을 거잖아, 생물이. 그럼 효소가 있으면 그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으니까 그냥 듣고 이제 2번 선지 볼 건데, 만약에 우리 몸에서도 아밀라제면 다른 생명체도 만약에 아밀라제가 있다라면 그 아밀라제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요런 보기는. 유사한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은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가 만약에 아밀라제다. 그러면 그 아밀라제는 녹말을 분해하는 거지 단백질을 분해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개한테도 아밀라제가 있다. 그러면 개도 그 아밀라제는 녹말을 분해하는 거지 단백질을 분해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효소 때문에 동일한 유사한 화학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생물 개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생물 개체 간에 그거 줄 거라. DNA 분자의 내재하고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한 거다. 맞죠? DNA에 있는 거 줄 거라. 유전 정보에 의해 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요거는 쉬운 거니까 말로 해보면은, 우리가 염기라는 ATGC를 다 가지고는 있는데, 맞죠? ATGC가 가지고 있잖아. 근데 생명체마다 그 ATGC의 그 서열이 조금씩 달라요. 맞잖아요. 심지어 인간하고 침팬지가 98%가 염기가 유사하다고는 하지만 그 2% 그 차이 때문에, 맞죠? 2% 그 때문에 차이점을 얘기하죠. 그런데 98%는 또 같잖아. 그럼 그 98% 가지고는 유사점을 또 얘기하면 돼요. 지금 그 얘기야. 그러니까 침팬지도 DNA를 가지고 있고 인간도 DNA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그것 때문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알겠죠? 그렇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DNA. 3번. 모든 생물종의 세포는 수많은 같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같은 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적어 놓으면. 그 생명체라면 기본적으로 CHO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걸 가지고 우리는 생명체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그 예시에다가 옆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맞죠? 그 다음에 4번, 5번을 볼 겁니다. 사실 이제 3번을 갖다가 시험 칠 때 약간 의심은 해야 돼요. 모든 생물종의 세포가 수많은 같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CHO를 떠올렸기 때문에 나는 그냥 동그라미를 쳤지만 수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3번 보면서 모든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세모를 쳐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3번이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읽어야 돼. 알겠죠? 4번 읽어볼게요. 세포에 들어있는 DNA 내재된 유전 정보는 그거 줄 거라. 이것도 모든이 나왔잖아. 한번 읽어보자. 모든 생물에서 서로 다른 암호로 번역된다.
아니죠.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예시 들게요. 어떤 생물이든지 간에 원액이든지 진액이든지 AUG는 뭐지? AUG는 시작 뭐야? 시작 코돈이면서 뭐를 지정할 수 있어요? 메티오닌을 주로 지정하죠. 원액은 물론 포르밀 메티오닌이지만 메티오닌 지정하죠. 똑같네? 그러니까 모든 생물에서 있어서 AUG는 시작이야.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예시 뭐 들면 되죠. UAA, UAG, UGA죠. 이건 뭐야? 모든 생물에서 이거는 서로 다른 암으로 가지 않죠. 서로 다른 암호가 아니죠. 모든 생물에서 이것은 다 원액이든지 진액이든지 다 뭐야? UAA, UAG, UGA는 다 종결이죠. 모든 생물에서 이 암호는 뭐다? 모든 생물에서 다 동일하죠. 자, 확실하죠. 3번하고 4번이 남아야지 정상이에요, 일단. 그 시험장 가면은. 그게 정상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확실한 거를 동그라미 내치라고 합니다. 변리사 시험 칠 때. 그럼 무조건 다 맞아요. 뭐 민법도 그렇고 다 그런 거잖아. 2개 남거든. 2개 남아요. 2개 남죠, 항상. 근데 2개 남는데 3번을 찍는 애들은 보통 1차를 떨어집니다. 왜? 덜 중요한 걸 찍었잖아. 이거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잖아. 뭐 객관식이 다 그런 거잖아. 뭐 민법이나 특허나 뭐 다른 화학이나 뭐 다 비슷해. 항상 요런 애들이 있어요. 3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3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세모 정도 돼요, 사실은. 이것도 사실 약간 세모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근데 뭐다? 4번은 너무나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요런 거죠, 요런 거. 이렇게 해서 1차 그냥 붙어야 돼요, 그냥 쉽게. 5번 보자. DNA 나선형 사슬은 염기라고 부르는 거 줄 거라. 네 가지죠. 네 가지니까 네 가지 누가 있냐? DNA가 A, T, G, C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고, 만약에 A, U, G, C로 가면 이건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RNA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염기가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접근해 왔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가는 것보다는, 맞죠? 어디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다? 4번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3번은 이거 지우고 이거 이제 해설을 했으니까 생명체는 공통적으로 다 CHO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2번. 자, 2번 가보자. 자, 2번은 자, 6대 원소가 나왔죠. 원소, 생물체. 그러면 일단 우리 힌트는 벌써 나왔죠. 아까 요거죠. 요거죠. CHO.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일단 CHO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찾으면 돼요. 됐죠? 6대까지 안 가도 되죠. 여러분 3대만 봐도 맞출 수 있어서 일단 3대.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드릴게요. 하나 더 들어옵니다. 만약에 3대라고 하면 요거를 하면 되고요. 3대고 여기 질소까지 들어오잖아. 질소까지 들어오면 요거를 4대 대표적 원소라고 합니다. 적으세요. 질소까지 들어오면 돼.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죠. CHON이 4대였죠. 그럼 내가 6대를 가고 싶잖아. 물론 답은 나왔습니다. 4번이 답이었는데 황하고 인이 들어오잖아. 그럼 이거 뭐가 되느냐면 이게 6대 원소가 돼요. 자, 되죠? 자, 그러면 심호흡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저 접근을 또 잠깐 해볼게. 어떤 접근을 좀 할 거냐면은 주로입니다. 주로 얘는 황이죠. 황은 이제 누가 이제 가지고 있느냐면 단백질은 황을 가질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P는 주로 누구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핵산. DNA나 RNA죠. RNA. 맞죠?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죠. 얘가 더 중요한데. 이 질소는 단백질도 질소를 가질 수 있고요. 핵산도 질소를 가집니다. 괜찮았죠? 논리가. 아주 좋아요. 네. 적어놔라.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이죠? 이거. 이거는 이제, 그래서 3대야. 이게 3대 아주 중요한 원소가 돼요. CHO가. 얘기했죠. CHO는 탄수화물도 CHO를 가지고 있고 이 뜻이야.
지방도 CHO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단백질도 CHO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핵산, DNA나 RNA도 CHO를 가지고 있다 이 뜻이야. 이 뜻이야. 그 다음에 N은 뭐 단백질하고 핵산이 가지고 있다는 그 뜻이고, 그 다음에 황은 단백질이고, E는 핵산 이렇게 들어가요. 보통. 알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원시적으로 푸는 방법은 CHO가 있어야 된다. 그거 해가지고 딱 일단 선택을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선지는 4번밖에 없어요. 한번 쭉 봐봐.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면 정신 집중해서 봐야 돼. CHO. 빨리 찾자. 맞죠? 그 다음에 4대 원소는 오늘 추가되죠. 질소. 오케이, 질소. 4대 원소. 맞죠? 단백질 핵산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황, 인. 요렇게 해서 정리 끝내면 돼요. 그래서 오늘 3대 원소 가르쳐 드렸고, 4대 원소 가르쳐 드렸고, 6대 원소 가르쳐 드렸고, 그 다음에 이 3대 원소는 누가 가지고 있냐? 다 가지고 있다. 맞죠? 요렇게 해야죠. 질소는 주로 단백질하고 핵산. 황은 주로 단백질. 인은 핵산. 요렇게 해서 2번 문제 풀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것까지 한번 체크해 드렸습니다. 2번 체크한 2번. 됐죠? 자, 3번 갑니다. 자, 3번은 여러분들 뭐가 나왔어요? 키워드 딱 보니까 뼈하고 이가 나왔죠. 좀 쉽네. 맞죠? 뼈하고 이가 나오고 플러스 그 뒤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혈액응고예요. 사실은 뼈하고 이로 푸는 방법은 이건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는 상식으로 푸는 거고, 맞죠? 이건 상식. 예를 들면 이건 상식으로 푸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공부한 걸로 푸는 거죠. 혈액응고와 관련되어 있는 거. 선생님 까먹었는데요. 맞죠? 맞죠? 까먹었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우리가 혈액응고 할 때 뭐 배웠어요? 트롬보플라스틴 또는 트롬보키나제를 배웠죠. 그럼 요때 뭘 배웠어? 기억나죠? 갑자기 비타민 K가 있고 여기에 누가 있어요? 그렇지. 보이죠? 별표. 칼슘 나오네. 맞죠? 그러면 얘네들의 3종 합동 작업이죠. 3종 합동 작업. 3종. 트롬보키나제, 비타민 K, 그 칼슘의 3종의 협동 작용으로 뭐 했어요? 그래서 요 자리 누가 있었는데? 프로트롬빈 한번 적어봐라. 프로트롬빈이 뭐가 되느냐 하면 트롬빈이 되죠. 오케이, 좋아요. 네, 아주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 요게 뭐가 된다? 피브리노겐이 뭐가 되면서, 그렇지. 피브린이 되면서 결국 이쪽에다가 다양한 물질이라고 해야 되고, 다양한 혈구 성분들이죠. 여기는 뭐 혈소판도 되고, 적혈구도 되고, 백혈구도 돼요. 다양한 혈구 적어라. 혈구. 다양한 혈구들과 뒤죽박죽 돼가지고 끈적끈적해지죠. 요거를 우리가 혈전이라고 하든지, 요거를 우리가 혈병이라고 하죠. 그러면 뭐가 됐다고 주장하면 돼요? 우리는 혈액이 응고됐다고 주장하는 거야. 찐득찐득해졌으니까. 맞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정리했는데 혈액 응고에 뭐야?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 보면은 1번에서 5번까지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물질이 나왔잖아. 물질. 뭐 요거.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비타민 A냐, D냐, C냐, 뭐냐 했을 때 K. 맞죠? 별표 치면 되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트롬보키나제가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왔다. 틀렸죠. 하늘에서 오면 안 되고, 이제 어디서 와야 돼요? 혈소판이 터지면서 트롬보키나제를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았죠? 네, 그래서 이 출처를 또 물을 수 있어요. 백혈구라고 하지 마라. 트롬보키나제를 적혈구라고 하지 마라. 트롬보키나제는 혈소판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봐봐. 문제를 풀면 있어서 혈소판이 그러면 트롬보키나제를 만들어내는 건데, 자,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지. 얘는 누가 만들었어요? 벨리사에서 내릴 수 있겠죠. 이제 혈소판이죠. 그렇지. 얘는 누구야? 좋죠. 겐이죠. 간. 프로트롬빈하고 피브리노겐은 누가 만드냐? 이거는 혈소판이 아니야. 이건 간이야. 간에서 만드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중요한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어떤 중요한 얘기냐면, 이거 기억나죠? 히루딘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거머리에서 만듭니다. 출처를 다 알아야 돼요. 시험 칠 때. 출처.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걸 또 억제하는 게 요거 있었죠. 항트롬빈. 트롬빈을 억제했으니까 항트롬빈. 그런데 항트롬빈을 촉진하는 거는 누구라고 배웠어요? 이거는 헤파린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나는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야. 봐봐. 우리가 히루딘은 거머리가 만들었고, 트롬보키나제는 혈소판이 만들었고, 프로트롬빈과 피브리 노게는 간이 만들었죠. 그러면 얘는 누가 만들었어?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다 쭉 적어줄게. 다 나온다. 시험에서. 자, 겐. 오, 또 나왔네. 또 겐 나왔어요. 간 나왔다. 또 나왔어. 겐, 간 또 나왔어. 그 다음에 면역세포 중에서는 비만세포. 두 가지가 있죠. 적어라. 괜찮았죠? 코염기구와 비만세포가 헤파린을 만들 수 있어요. 알겠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 겐. 겐. 겐은 계속 나오죠. 겐. 간이야, 간. 그럼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간에서 만들지 않은 거. 뭐 이런 복이 나오면 이건 다 간에서 만든 거야. 간에서 만들지 않은 것은. 뭐 시루딘. 이거 체크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간에서 만들지 않은 거. 트롬보키나제. 이런 거 선택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객관식 보기 또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3번.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뼈와 이의 구조적 성분으로 신호 자극 전달과 줄 거라. 혈액 응고. 누구야? 그렇죠. 칼슘. 4번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되겠죠? 자, 그러면 4번까지 풀고 쉬겠습니다. 알겠죠? 요렇게. 요 정도 하겠습니다. 4번. 자, 여러분들 그 시기 그 4번하고 좀 쉬자. 이제 시간이 또 갔죠? 시간이 좀 가서 이제 쉬어야 됩니다. 4번. 자, 물 분자 사이에서 그 줄 거 보소. 수소 결합이 이루어지는 이유입니다. 수소 결합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를 물은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시험장 가서 이유를 물었는지, 그 수소 결합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를 물었는지 알겠냐? 맞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수소 결합이 와 일어나냐? 이유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기 봤을 때 기하열이 높다, 비열이 높다 이런 거는 결과예요. 결과. 가수분해 이용된다, 용해로 작용한다 이런 건 다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니까 2, 3, 4, 5는 물 분자가 형성이 됐고 그 물 분자의 기능을 얘기를 했죠. 1번부터 2번부터 5번까지 다 그거야. 이거는 뭐냐면 옆에 다 적어 놓으세요. 2번에서 5번은 결과입니다. 물 분자가 된 다음에 결과로서 가수분해도 할 수 있었고 지금 그 얘기잖아. 결과로서 용매 작용을 했죠. 녹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기하열이 높은 거하고 비열이 높은 것도 다 결과죠. 물 분자를 형성했기 때문에 결과로서 2번에서 5번에 작용을 하는 거야. 2번에서 5번은 물 분자의 기능이에요. 이거는 기능, 결과야. 기능. 그래서 옆에 다 적어놓으면 되죠. 기능이고 결과야. 자, 그러면 좀 보자. 이걸 물었는 거잖아. 수소결합 왜 하냐? 맞죠? 수소결합 우짜라고 이렇게 된 거잖아. 맞죠? 이렇게 해서. 자, 봐라.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전기 음성도가 화학 시간에 배우죠.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거는 전자를 자기 쪽 끌어당겨.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를 띄고 수소는 플러스를 띄죠. 마찬가지로 전자가 산소로 오니까 산소는 마이너스를 띄고 마이너스 적어라.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수소는 양을 띄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이 수소하고 이 산소가 극성을 띠죠. 맞죠? 그 순간적인 극성을 띠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점선을 표시하세요. 이렇게 결합하는 요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결합했다고 해서, 이거를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물질들이 극성을 띄었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한 거야. 그래서 1번이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 물 분자가. 그러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또 물 분자 또 있죠. 또 물 분자 있고. 그러니까 물 분자가 막 수소 결합해서 막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을 갖다가 끊어내려면 뭐냐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성격들이 뭐 여기 밑에 나오죠. 뭐 기하열이 높다 또는 비열이 높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물 분자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 기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수분해라고 하거든요. 물 숫자 써서. 그때 물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 물 요거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수분해라고 할 때는 이걸 말하는 거죠. 물을 갖다가 부어준다는 뜻이잖아. 물을 가할 때 물 분자 하나를 가해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 분자 이 모집 집단이죠. 이걸 갖다가 팍 부어준다 이 뜻이에요. 그게 가수야, 가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도 마찬가지로 용매로 작용한다는 것이 요거 하나가 작용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가 뭉쳐있는 것들이 작용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2번에서 5번까지는 물 분자를 형성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결과. 옆에 잘 적어놓고. 그럼 1번은 이유가 되는 거죠. 쉽게 설명해 드렸죠. 예. 그래서 변리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라든지 뭐를 개념을 갖다가 묻는 문제들이 꼭 두세 문제씩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수능하고 문제 유형이 다르고 의대 편입하고 문제 유형이 다르고 이상한 거 보지 말라고 하죠. 제가 수업 들을 때. 그래서 이상한 행동 취하는 애들 간혹 있잖아. 맞죠? 그 다음에 강사들이 기출을 우리가 제일 잘 분석해야 되고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예상 문제는 괜찮은데 문제를 보면은 그냥 어려운 게 있어요. 그냥 이거 이상하네. 그 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아무 도움이 진짜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변리사만 가르친 쌤은 그나마 괜찮은데 뒤죽박죽 많이 가르쳐가지고 막 자기가 가르치는 그 문제를 가져오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럼 안 됩니다. 저 하나도 안 가져오죠. 제가 의대 편입도 지금 가르치고 저는 해외 약사, 해외 의사도 가르쳐요. 국가고시. 거기 있는 문제 하나도 안 가져옵니다. 왜냐면 막 가져오고 싶겠죠. 막 가져와가지고 막 나의 생물을 막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야. 우악 하면서 하나도 못 풀겠지 하면서 아직 멀었어 하면서 단어별 문풀풀이 하고 있는데 아직 너희들은 멀었어. 그렇죠? 막 내 강의에 가스라이팅 시키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시험 잘 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맞죠? 그래서 기출에 기반한 예상 문제 좀 보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좀 쉬었다가 5번부터 해가지고 또 예상을 하면서 진도 나가 볼게요. 네, 쉬었다 갑시다.